fumi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재건축도 다뤄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동도 다뤄주세요. 압구정도 다뤄주세요. 여의도, 이촌, 이쪽들은 어떤가요? 사실 이거는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나서 재초안을 피한 단지는 투자해라.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못 피한 단지들은 어떡하냐? 적어도 안전진단 통과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데들은 투자해라. 여기조차도 충족을 못한 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대체 불가능한 입지일 때만 투자해라. 하나씩 역순으로 살펴보시면 내가 목동을 투자해도 되는지 압구정을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 차이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재개발은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새롭게 신설되게 되는데요. 원래 재건축은 6.17 대책이 나오면서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 미통과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통과될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계속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 규제가 생기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대목 규제로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로서 나타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규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전매 금지입니다.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즉시 전매 금지가 되게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 금지 요건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가 전매 금지지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했었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났지만 대부분 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규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온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재건축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받냐 안 받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에 보도했었던 자료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담금이 많게는 8억도 넘게 부과될 것이다. 강남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해도 4억대의 분담금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재건축 진행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지역들 보다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강남의 신축 아파트 타이틀을 달고서 쭉 진행하고 있는가 반면 재초안에 걸리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멈춰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초안 피한 단지들 레미안 원밸리라든지 메이플자이라든지 가격대들이 워낙 비싸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좋은 거 몰라서 못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밑으로 라고 했었을 때도 재건축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재초안 분담금 어느 정도는 예상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깔고 가셔야 돼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전에 변호사님과 설명했었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부분을 감내한다 하더라도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앞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도정법 13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넘어가게 됐었을 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두 곳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 안전진단에서 2등급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대부분 D등급을 받냐 못 받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조건부 통과고 이 부분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2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두 곳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국토부의 입김이 더 강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2차 가가지고 줄줄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로도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안전진단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해줄 일은 요원하죠. 안전진단을 이번에 통과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크게 발생되게 되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재건축 지역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실거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70%는 사실상 외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했더니 2년 실거주 안 한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 시켜버린데 동의율 75%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규제 덕분에 지금 재건축들이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는 가는 데들을 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보다 보면 스타 조합장 뜨죠. 한영기 조합장 나오게 되는데, 이 조합장님이 인터뷰한 영상들도 보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시하고서 뚫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일단 조합 설립해라. 조합 설립 인가 하더라도 우리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데 4년 5년 걸리다 보니까 그때 가서 규제가 완화되면 그때 관리처분 인가 받고서 진행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는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가 돼가지고 안전진단 신청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그러고서 사업시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쭉 가려고 했었더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해버려.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재건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 해라. 목동이라든지 이천동이라든지 보다 보면 안전진단 통과돼서 곧 조합 설립 인가 나는 데들도 있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도 이제 구현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 조합 설립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압구정 한양 아파트도 보다 보면 이번에 안전진단 멀리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기업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입지면 들어가라.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죠. 솔직히 재건축은 단기간 내에 되기는 어려워요. 10년 지나도 재건축 완성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재건축 목동 지금이라도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상 이미 답정너예요. 이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부분은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목동이에요? 그럼 목동하면 뭔가요? 3대 학군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 목동의 입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는 재개발이 없잖아요. 다 재건축인데 직주 근접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여의도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재건축이 설령 10년 뒤에 된다 하더라도 여의도로 가고 싶어. 그런 분들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동부이천동 같은 경우도 사실 동부이천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딱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사실 외부 사람들이 동부이천동을 바라봤을 때 위치는 참 좋긴 한데 꼭 그 가격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은 해도 동부이천동 사람들은 그래도 무조건 동부이천동이에요. 그냥 동부이천동에 그 생활권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른 데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자녀들도 동부이천동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결국 답이 없어요. 동부이천동 가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압구정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입지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압구정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남 뉴타운이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여기 물론 좋은 데지만 여길 투자해서 결국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아서 돈을 벌어도 얘를 팔고서 결국 압구정을 갈 생각이다. 그냥 빙빙 돌기보다는 처음부터 압구정을 가셔야 되는 거죠. 사실 저라면 아파트 투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예 재건축 이슈도 없는 단지들, 리모델링 이슈도 없는 단지들을 투자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대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당연히 가장 비싸죠. 그 다음에 10년차 있을 거고요, 15년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차, 25년차, 30년차 쭉 오히려 강가가 되면서 내려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지만 25년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0년차에 가까운 애들은 가격대들이 뛰기 시작해요. 왜냐?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재건축 프리미엄이 없는 단지를 샀다가 5년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재건축 프리미엄 오히려 붙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지역들이 들썩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허가에 대한 이슈들만 호재인 부분들이지,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2년 실고주라든지 이 부분은 국회 통과 이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호재랑은 거리가 먼 단기적인 바람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재건축은 사실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재건축 가격들이 안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신축 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반 아파트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재건축에 보다 본질적인 입지로서 다가설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대체 불가능한 입지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투자 기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한 3가지 포인트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